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세션이란 이 문화가 아마도 대기업들이 했던 어떤 문화 중에서 보통 새벽에 임원 회의를 한다, 또 새벽에 독서 모임을 한다, 그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꾸준함이 답인 것 같아요. 뭐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다든지 이래버리면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하는 이 모든 교육들이 세션 또한 하나의 교육이라 생각하시고 이 세션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가 되고 또한 회사가 변화가 되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좋은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전체 저희가 이제 가맹 사업에 대한 교육 훈련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논하고자 하니까 어제 우리 황호기 본부장이 그 대표님은 이게 제목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는데 사실은 제목이 어렵다기보다도 저희가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교육이 훈련이 돼야 된다. 훈련이 교육이 된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지를 잘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제목을 좀 쉽게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 제목이 좀 어렵습니까? 앞으로는 좀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교육 훈련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있어서 보통 경영에 대한 스킬 그리고 또한 지식 그리고 경영 노하우 사실 이뿐만 아니라 결국은 여기에 훈련이 된다는 것은 열정입니다. 열정.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했던 그 열정 부분에 말씀을 계속 드렸듯이 그 상호 간의 이익과 그리고 장점을 위한 협력이죠. 그리고 이제 성공을 위한 확신과 신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많은 또 앞에서 교육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훈련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노하우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훈련이 매우 중요한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딴 거 없습니다. 딴 거. 훈련, 또 그리고 또 훈련.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우리가 세션이라는 게 이런 훈련의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아카데미 대학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왜 아카데미를 하느냐? 지금 흔히 지금 치킨이라 그러면은 예전에 제네시스 BBQ 치킨 대학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대학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사실은 1995년도에 BBQ가 창업이 됐거든요. 95년도 같으면 지금 몇 년 전입니까? 꽤 되죠, 그죠? 몇십 년 되는데, BBQ 그때 창업과 동시에 뭘 했냐면은, 이제 치킨 대학이라는 걸 설립하게 됩니다. 그 치킨 대학을 설립해서 한 16년간 사실은 한 1만 6천여 명이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면적 7만 8천 평의 강의실, 거기다가 뭐 조리실, 그리고 조리실부터 해서 그리고 그룹 역사관, 뭐 숙소, 수영장, 산책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치킨 대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역사를 계속 남기기 위해서 기록물을 남기죠.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남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가맹점 사업과 그리고 가맹점 직원에 대한 그 직원을 대해서 또 하는 교육, 그리고 가맹본부가 임직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예비 창업자와 자영업자들이 포함한 일반인의 교육.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반인을 위한 교육을 한다는 게 여기 이제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생각하는 게 결국은 이제 교육의 목적이 뭐냐? 교육의 목적이 뭐냐? 이거는 이제 관계에 대한 구축이죠. 교육이라는 거는 오픈 전부터 그리고 오픈 후까지의 모든 교육을 이제 담당하는 그런 관계 구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성을 습득하는 건데 이 전문성이라는 거는 결국 그죠. 마케팅이라는 어떤 전략, 그리고 상품을 준비하는 그런 요령, 그리고 상품에 대한 기술,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고객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픈 전에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리고 오픈 후에 어떤 거 필요하냐.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1, 2, 3, 4기 프랜차이즈 이제 슈퍼바이저 교육을 했잖아요. 그죠? 슈퍼바이저들이 해야 될 일, 그리고 이제 이게 가맹본부, 결국 우리는 이제 대리점들이 사실은 가맹본부의 역할을 한다라고 봤을 때, 요런 스킬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숙지를 하시고, 또 안내를 하시고, 사실은 창업자라는 그런 의미로 그걸 갖고 계세요. 그러면, 이 오픈 전과 오픈 후에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오픈 전과 오픈 후에는 오픈 전에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시스템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슈퍼바이징 그리고 뭐 운영에 대한 절차 거기다가 이제 제조와 그 관리하는 그 방법 그 직기를 어떻게 열 건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리더십과 경영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경영 또 문제의 어떤 발생이 되면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라든지 뭐 어쩌다 보면은 뭐 우리 가맹 본부죠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본사와 우리 본부와 또 대리점과의 어떤 갈등, 또한 또 가맹점과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해소할 건가, 그리고 고객에 대한 응대 방법,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직원에 대한 교육, 그리고 또 뭐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소, 청결 유지라든지, 또 결국은 이제 그죠 이제 매장들이 이제 매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신경 쓰다 보니까 매출 증대에 대한 어떤 방법이라든지 결국 이게 하다 보면은 이제 매출이 많아진과 동시에 결국은 이제 돈이 들어다 보면 세금적인 부분도 또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세금이라든지 세무에 대한 어떤 절세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오픈 전에 여러분들 다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픈하면 또 어떻게 하는 건데 오픈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후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맹점의 매출 증대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오픈했을 땐 또 우리가 이제 신메뉴에 대한 것들은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메뉴를 개발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드리겠다 했던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영업에 대한 어떤 판매 스킬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법률도 마찬가지인데 어, 변화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만약에 부합되지 않는다면은 과감하게 사실은 그걸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맹점들은 결국은 이제 일반적인 우리 슈퍼 메이저급들은 가맹본부가 전체 가져가는 비율들이 본부가 가져가는 게 40에서 45%, 많게는 55% 가져가는 거죠. 근데 회사는 이제 저희가 뭐 10%, 20%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지만 이제 가맹을 직접 하시는 우리 이제 우리 본부나 이제 대리점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극대화시킬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훈련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서 주식회사 정인이 앞으로 전국에 2,200개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제대로 한번 심을까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소도를 제가 끊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이 부분은 저기 그래도 지금까지 노하우도 있던 분 중에 우리 김효수 본부장님은 그래도 프랜차이즈를 하셨고 예전에 또 운영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그런 또 어떤 훈련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제가 모시고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효수 본부장님 준비되셨죠? 네, 음성 풀어주시고 음성이 안 풀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가맹 사업의 예라는 부분인데요. 가맹 사업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가맹 사업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가맹사업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거기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융통성 있게 가맹점주와 가맹사업자 간의 어느 원활한 그런 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약서를 쓰죠. 그때는 갑을 간에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성립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인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일 것 같습니다. 대리점 사업주들이 법인 사업자가 되거나 아니면 직영점을 설립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정인 같은 경우는 본사의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 대리점 사장님들께서 어, 어떤 가맹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가에는 가맹거래법이 있고 또한 가맹거래법 내에서 가맹거래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변리사나 거기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자문과 아니면 가맹점과 가맹점 거래 사업을 하는 갑을 간에 어떤 분쟁 소지가 있을 때는 가맹거래사가 직접 에, 나서서 어떤 민원 처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갑을 간의 어떤 원활한 처리를 도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가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맹 점주와 가맹 사업자 간에 어떤 물류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상표 사용권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가맹 사업자는 가맹 점주를 관리 감독하는 그런 슈퍼바이저 및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가맹 점주는 가맹 사업자에게 어떠한 물류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에, 계약 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어떤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맹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본사의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맹 점주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AS적인 문제, 그게 바로 우리 슈퍼바이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경험이 필요하실 건데요. 이 사업하는 자체가 성공과 실패가 거듭되는데 우리 최석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5개든 6개든 7개 이거 계속 10개 우리가 가맹점을 내거나 직영점을 냈을 때 성공의 확률이 그만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자들이. 실패하지 않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초적인 슈퍼바이저 교육을 받았듯이 뭐 상권 분석 및 그 점주의 어떤 교육 이런 부분들이 꽤 중요할 건데요. 어, 뭐 오늘 이러한 가맹 사업에 대한 이해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우리 사업자님들이 어떤 법률적인 테두리가 있을 그런 에, 상법적인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맹 계약서가 우리 정인에도 있다고 보시면 될 건데요. 가맹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맹 가불이라는 어떤 계약서가 우리가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준하는 서로 간의 약속 부분이 어떻게 지켜지느냐에 따라 서로 간에 분쟁이 없이 원활한 가맹 사업이 유지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우리 이제 여기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기존에 우리 정인에서 어,
나눠드린 계약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본사에서 정해진 틀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여기 내에서 우리가 가맹 사업을 영위해야지 여기에서 이제 벗어난 그런 어떤 본사에 어떤 피해를 끼치는 행위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숙지하고 가맹 사업을 영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대리점, 우리 같은 경우는 대리점 사장님들이 가맹 사업 점주이면서 가맹 계약을 한 가맹 사업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건데요. 그것은 우리 본사에서 정해준 규율 안에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가맹 사업에 보면 목차라고 있을 거예요. 들어가서 보면은 뭐 가맹 뭐 본부의 일반 현황, 뭐 가맹 본부의 가맹 사업 현황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공개 정보서라고 공개할 부분이고요. 또 가맹 본부에 있어서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이나 뭐 가맹 사업자의 어떤 부담적인 부분, 영업 활동에 대한 뭐 조건, 뭐 제한적인 부분, 가맹 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뭐 절차와 소요 기간, 가맹 본부의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우리 어떤 이 양식에 대한 목차에 있어서 우리가 다들 스터디를 하시다 보면 좀 이해가 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좀 딱딱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런 그냥 간략하게 목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도움이 되셨을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가맹 사업이란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영업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도 김효섭 본부장님은 예전에 프랜차이즈를 또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초대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느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전에 우리 배상근 본부장님, 자, 지금 준비되셨죠? 검색 오픈해 주시고, 네, 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예. 정인의 그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기존에 없던 그런 좀 특별한 그런 가맹점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그 본사가 주관을 해서 가맹점을 모집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었는데 정의는 대리점을 일차적으로 모집하고 그 대리점주가 직영점이든 가맹점을 모집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준비가 안 된 대리점들이 거의 뭐 부지기수죠. 사실은 그런 대리점주를 다시 모아서 사실은 그 가맹점의 비전과 직영점의 비전을 정확하게 줌으로써 그분들이 그 현장에서 밀착해서 가맹점 혹은 직영점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1차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대리점은 교육에 있어서 그냥 자격만 취해놓고 사실은 이분들이 대리점의 역할에 대한 내용조차도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1차적인 이제 내용이 이제 그게 가장 큰 지금 이유인 것 같은데 일단은 대리점 사장 점주께서 대리점 사장이죠. 대리점 각 지역의 대리점 사장님들이 가맹점과 직영점의 비전을 보고 본인들이 참여를 하거나
유치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전국적인 붐업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1차적으로 회사도 대리점 모집에 일단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우선에 그 대리점은 모집했지만은 그 대리점주가 실제 필드에서 현장에서 이제 직영점, 가맹점을 낼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본사 차원에서는 그런 그 직가맹점에 대한 성공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좀 적극적인 그 어떤 그 후원이나 또 지원이 좀 필요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지금으로 보면 이제 대리점이 많이 확보된 상황에서 또特판 대리점까지 만들어진 상황인데 이 대리점주들에 대한 교육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루어줌으로써 그 대리점주님들이 직가맹점을 진짜 열심히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기존의 대리점 사장님을 대상으로 정인에 대한 그 직경점 혹은 가맹점에 대한 비전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숙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일단 가맹점주라는 게 그 사람들은 그냥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이고 대리점주는 그래도 그 지역의 대리점을 가맹점을 직영점을 유치 내지 만들음으로써 그 프랜차이즈에 대한 그 비전을 정확하게 좀 숙지를 시켜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대리점 지금 현재 각 지역에 근 300개 특판 대리점 포함해서 대리점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분들을 다시 한번 또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진짜 이번에 참여를 시켜서 경인에 대한 가치와 또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가치 뭐 이런 걸 두루 또 전달함으로써 또 교육함으로써 우리가 정인의 가장 큰 장점인 전국의 어떤 붐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장에서는 지금 가맹점이 많이 나와야 되겠지만은 그 전 단계에서 대리점주들이 가맹점을 확보하고 운영을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명하고 실제적인 내용으로 어필함으로써 그분들이 이 정인에 대한 생각과 가치가 좀 남다르게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인의 그 교육이라는 게 그 교육을 모토로 하죠. 근데 우리가 뭐 아침에 줌 미팅을 하는 거는 이제 기존에 약 한 20여 분 내지 30여 분이 참여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우리가 각 지역에 대리점이 또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다시 일일이 한 번 더 참여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계기를 한번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그 정인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달라져 있고 또 비전도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만큼 그쪽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대리점주들의 그 어떤 교육을 한 번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정인에 대한 가맹점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실제로 지금 나오는 뭐 가맹점주, 자맹점 분들께서는 사실은 대리점 사장님이 비전을 보고 직영점 내는 경우가 지금 현재는 이제 거의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어쨌든 대리점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격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인이 3주년을 맞이함으로써 가져가는 이런 비전과 가치를 정확하게 한 번 더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쨌든
원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직가맹점 확장에 대해서 그 원동력이 이 점주들에 대한 정확한 그 가치 인식, 비전을 전달함으로써 그게 더 크게 활성화되고 또 실제적인 내용으로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 이제 우리 국명수 본부장님 제가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국명수 본부장님 준비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국명수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아침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또 만나네요. 매일매일 제 스스로가 이렇게 교육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저는 제 나름대로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세션 주제가 가맹 사업의 교육 훈련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인데요. 교육이란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론이 되었던 뭐 실전 현장 교육이 되었던 매일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제 변화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게 변화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고정관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 보면 그거를 이렇게 뛰어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것은 이제 교육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내고 그 현장에 이렇게 많이 가서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 하면 다른 이제 가맹 사업주가 되었던 그 다음에 이제 염지닭을 운영하는 업체가 되었던 이 방문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닭을 한번 써봐라. 우리 닭이 또 뭐 맛있고 또 염지도 잘 되고 싸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사실은 그 닭을 이제 공급하는 예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제가 좀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계약 위반인 거죠. 이 가맹점 계약을 하고 뭐 우리 정인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계약을 하고 우리가 뭐 지금 말씀하신 그 공개정보소 회사가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의 그런 그 메뉴 또 그런 그 재료를 구입해서 이게 사용한다는 것은 계약 위반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사실은 간판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가맹업자 입장에서 교육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모르고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정말로 이게 잘못된 것이고 그 위반에 따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이 청구돼야 되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사실 주의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은 매일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교육이 필수고 회사가 주는 레시피대로 회사가 주는 그런 매뉴얼대로 사실 그 지침대로 따라가서 함께 성공하는 길을 매일매일 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밖에 없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이 교육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맹본부가 경영 노하우를 어떻게든지 구성해서 가맹 사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것은 맞고, 이 본부와 그 사업자 간의 그 경영 성과가 그런 것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숙지하고 일단 체계적인 그런 집중적인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떻게든 이렇게 핵심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어떻게든 경영 철학에 입각한 프랜차이즈 교육 체계를 수립하여서 그 사업의 목적과 그 목표가 뚜렷하고 이를 확실한 기준과 실천이 뒤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뭐 조리법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조리법을 준수해서 뛰어난 맛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몸에 밴 서비스, 그 친절한 서비스,
등을 우리가 고객들에게 또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어쨌든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고 친절한 서비스, 청결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대표님이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 청결이란 것은 우리가 사실 어디에 가든 매장에 들어가 보시면은 깨끗한 매장에 들어갔을 때 뭔가 맛도 뛰어나고 일단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지저분하면 뭔가 음식도 더러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밥맛이 없어지는 건데 청결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장의 주방, 홀, 특히 이 화장실이 지저분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청소를 안 해가지고 휴지가 너저분하고 그다음에 변기에 좋지 않은 이물질들이 묻어 있고 이러면 완전히 구역질 나오죠. 그걸 매장에 들어가면 화장실부터 많이 가세요. 아,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화장실 상태가 청결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밥맛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전에 청소를 청결하게 정말로 수시로 가서 한 번씩 이제 확인해 봐야 되고 왜냐하면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저분하게 해놓고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사실은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내부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복장도 중요한 것이고 친절한 직원의 그 응대, 그다음에 이제 그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 이 고객 중심의 서비스는 정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론 교육을 통해서든 뿐만 아니라 실전, 현장 교육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요. 현장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상품과 서비스, 다양한 교육, 홍보 등의 지원을 하고 가맹점은 현장에서 이를 지켜나가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회사는 또 이렇게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교육 중심의 회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8시에 이렇게 모여서 줌 미팅을 하는 것도 이게 세션이 정말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매우 중요한 교육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대리점 사장님들이나 특판 사장님들, 가맹점 사장님들은 아침마다 사실은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사실은 아침에 이렇게 매일 이렇게 시키는 거 부담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제자분들이 시킬 때에 빼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성장할 수 있고 그만큼 내가 뭔가를 찾아보고 뒤져보고 이 분야에서 이 부분에서 이 세션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함께 공유하고 또 알리고 본부 차원에서도 각 카톡방에 올려서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알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또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분 들어온 분도 계시고 안 들어온 분도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저는 또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초심을 지키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벽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안 해봐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해봐서 압니다. 이때까지 지금까지 자영업을 저는 해왔고요. 현장에서 고객들과 응대를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또 그 사람들이 불편한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눈치 코치가 없는 분들은 사실은 그걸 캐치 못하고 바로바로 응대를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응대를 좀 잘해야 되거든요. 눈치가 굉장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뭐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부딪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짜증스럽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사실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가 목표한 바 성공할 수 없고 거기서
결국은 이제 낙오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길은 교육밖에 없다. 이 정신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세션을 통해서든 대표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가 본부의 그런 교육, 현장 교육을 통해서든 매일 만나고 매일 같이 서로의 그런 발전, 변화하는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사나 이제 본부는 어쨌든 가맹점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또 열심히 또 신경 써줘야 돼. 메뉴 개발도 해야 되고 교육 이 프로그램을 이걸 매뉴얼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이제 슈퍼바이저 교육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세계화해서 이제 맹목적인 교육보다도 우리가 이제 가맹점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매뉴얼에 따른 그런 슈퍼바이저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슈퍼바이저 교육 한 번, 두 번 받았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분들이 진짜 현장에서 좀 일을 해봐야 되고 현장 점주로서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뛰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한두 달 안에 이루어지겠습니까? 1년, 2년, 뭐 수년을 경험을 토대로 한 슈퍼바이저가 진짜 슈퍼바이저라 생각하고 현장을 많이 돌아봐야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맹점 사장님들이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고 낙오되지 않고 성공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 본부와 가맹점 사장님들이 또 힘을 합쳐서 그런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루도 승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맹점 사장님들이 힘드신 분들 계실 텐데요. 힘내시고 그럴 때마다 불러주시고 함께 서로 이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인이 되면 더 아름다운 정인, 아름다운 정인, 발전하는 정인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 가맹점을 하시는 분하고 이제 가맹본부라 그러면 이제 대리점도 될 수 있고 정판도 될 수 있고 본부도 될 수 있어요, 그죠? 처음에 만났을 때 그 교육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교육이 곧 법입니다, 법. 그때 제대로 교육이 안 되면 이 가맹점들은요, 불평, 불만들 때문에 갈등이 요소가 되거든요. 그 해소 방법은 첫 만남이 가맹 딱 열 때였던 오픈하기 전까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우리 국민수 본부장님은 쭉 지금 가맹을 열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스킬들이 켜지는데 가장 많은 변화에 대한 도움이 된다 봅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 부산의 이충일 본부장님.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른 아침부터 우리가 함께 발전을 위해서 또 자기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같이 또 토론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있는 주제, 가맹사업의 교육 훈련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이라는 주제가 사실은 우리 정인이 하고 있는 사업의 주요 부분 중에 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맹 사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가맹 사업을 이해하는 속에서 교육 훈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려나 하는가, 그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식회사 정인이 프랜차이즈 앤 플랫폼 기업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3년 동안에 걸쳐서 약 300여 명의 대리점망을 구축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를 거둔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현실을 평가해 볼
시점에 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우리가 훈련병들을 모아서 훈련소에서 부단하게 훈련시켜서 그들을 전쟁터에 내어 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과정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바라볼 때에 얼마의 성과를 지금 이제 달성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까지의 전사의 능력들을 갖추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좀 냉정히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까 국명수 본부장님, 배상문 본부장님 다 지적하셨지만 많은 인적 자원, 인적 파워는 가지고 있지만 그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진정한 전사로서의 역할을 얼마만큼 수행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구성원들이 있지만 그중에는 사업적 자질을 가지고 있고 또 창업자 정신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들 또 사명들 또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쩌면 대리점권이라고 하는 그 사업적 권한만을 확보하고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무수히 많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이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창립 3주년을 뛰어넘어서 이제 5주년, 7주년, 10주년, 100주년에 이르는 그 과정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기개발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기업은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맹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도대체 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교과서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맹사업이라는 것은 경험도 없고 또 전문성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해당 분야의 영업을 전문가적인 자질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이게 프랜차이즈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혹자는 가맹본부의 기업 신용을 이용해서 영업하는 거래 형태를 프랜차이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 얘기해서 이 가맹 사업을 희망하거나 또 행하고 있는 분들의 그 실력이라 할까요? 현 주소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비전문가이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부단한 훈련이나 교육 과정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은 시작도 교육이고 끝도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가맹 사업에 대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각 항목들을 보면은 프랜차이즈와 슈퍼바이징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에 대한 관계적 이해도 당연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맹사업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법은 우리에게 어떤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할 것이고요. 가맹점 개점과 폐점 프로세스도 우리가 스스로 갖추고 있어야만이 시작에서부터 종결에 이르는까지 이 종결이라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이야기는 현장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많은 가맹점을 운영하다 보면 끝내 폐점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는 현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부분에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원만한 폐점을 이룰 수 있게끔 도와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상권 분석에 대한 기법 등 이런 것들도 우리가 더 많은 부동산 관련 분야의 전문화되어진 영역을 잘 습득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은 형식적이지 아니한 시장 중심의 분석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자질 향상 같은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가맹점이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영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이나 또 발전되어지기를 희망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 같은 것, 상담 관리 이런 부분들도 모두 우리 가맹사업본부인 주식회사 전인이 감당해야 할 역할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장르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제 중심으로 우선 저를 바라볼 때에 저는 한 50 정도 되지 못하는 그런 자질자인 것 같습니다. 부단한 본인 스스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자질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나 연구 개발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회사적 측면에서 이 교육 시스템과 발전을 위한 그런 체계 정립이 이루어져서 각 본부 단위별로, 또는 우리가 집합 교육이 어렵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영상 교육을 통해서라도 반복해서 집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션 주제로 가맹사업의 교육 훈련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시간의 유익성을 높이 평가하여 봅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요즘 본부장님들이 굉장히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계세요. 미리 제가 발제를 하고 발표를 좀 해달라 그러면 준비를 많이 하십니다. 아주 굉장히 고무적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하옥희 본부장님 맨 마지막이시고요. 우리 박예영 본부장님 준비됐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외영입니다. 네. 예, 앞에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교육을, 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우리 정의는 우리 다른 프랜차이즈의 어떤 시스템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이 정도는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회사들을 보고 온 우리 식구들은 우리가 좀 부족한 게 많구나,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껴왔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어떤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육학, 어, 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배운 교육학을 공부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공부 중에서 아이 2명을 테스트를, 교육학 학자들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한 명은 아주 부잣집에서 자라서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아주 고급 교육을 시키고, 외부의 어떤 나쁜 환경들에는 접근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한 명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로 그냥 사회에서 마음대로 클 수 있도록 이렇게 놔둬서 알아서 이렇게 자라도록 한 게 있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외부와 단절된 채 아주 고급 교육을 시킨 아이는 이 사회에 전혀 적응을 못하더라 하는 그런 연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사회에서 막 그 온갖 경험을 당하면서 큰 그 아이는 사회에서 커서 제대로 잘 적응하고 잘 살아가는 모습을 봤다는 그런 교육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인 식구들은 바로 이런 외부와 단절된 아주 고급 교육을 어, 받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사회에 아무데나 그냥 막 적응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의 쪽에 있는 의류 분들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는 본사가 정확한 프랜차이즈와 관련해서 어떤 정확한 룰은 분명히 만들어 놔야 되겠죠. 저는 뭐 그걸 있다고 보고요. 정확한 룰 안에서 우리가 이 룰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메뉴 개발하는 부분에서 우리 선두그룹에 있는 분은 전북에 계신 우리 김미숙 본부장님, 또 부산에 계신 우리 김선희 본부장님, 뭐 이런 분들이 메뉴 개발을 참 잘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런 메뉴 개발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같이 배우고 있는데, 이런 선두그룹에 있는 분들의 어떤 그런 내용을 표본으로 삼아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표본을 가지고 열심히 그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에 그냥 적응하는 이런 아이와 같이 막 섞여서 살아가면서 적응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히 우리 아침에 이 세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잘 받고 또 세션이라는 이거는 분명히 교육과 다르지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같이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최근에 또 한 부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텐데 원숭이하고 아이하고 한날 한시에 태어난 이 원숭이와 아이가 한 집에서 같이 크는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인간들이 참 나쁜데 이렇게 키워보니까 처음에는 뭐 별 문제 없이 잘 크다가 조금 크니까 아이가 원숭이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원숭이 소리를 내고 원숭이 모양을 내고 원숭이 소리 짓고 이렇게 하니까 이 나쁜 어른들이 그래도 정신 차려가지고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 실험을 중단한 사례가 있는데 여기서 저는 뭐를 봤느냐면은 인간은 최소한 원숭이보다는 인간이 머리가 좋다. 원숭이가 머리가 더 좋았다면 아마 아이의 모양을 따라갔을 텐데 우리 아이가 머리가 더 좋았기 때문에 인간이 원숭이 모양을 따라간 걸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션이라는 과정에 사실 이 세션에 참여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도 없고 이 다 저를 포함해서 다 아마추어들이고 막 배워나가는 그런 분들인데 이런 세션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을 사실 배웠습니다. 많은 걸 배우고 마음속에 어떤 자세도 많이 달라지거나 받는 저 스스로 느끼고 있는데 이런 느낌을 아마도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 다 그렇게 안 느끼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반복되는 세션을 통해서 어, 이렇게 희망을 주고 틀림없이 성과가 날 것이다 하는 이런 그 가능성을 우리한테 심어준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성공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기 보면은 그 요거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의 김정은의 아들 김주애 지금 10살짜리인데 얘가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안 받고 집에서 지 혼자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밖에 나가면은 어른들이 제 앞에서 굽신거리는 거 뭐 이런 모습을 봤는데 과연 김주애 같은 애가 우리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잘못된 교육을 받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션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고 바른 교육을 지금 우리가 잘 받고 있다. 바르게 나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강옥희 본부장님, 네, 준비됐습니까? 네, 음성을 풀어주시고, 예, 네, 안녕하십니까. 황옥수입니다. 제가 어저께 부대표님이 제목을 올리신 걸 보고, 어렵다는 것이, 제목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발제의 내용이 좀 광범위하지 않냐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참여자들에게 좀 집중적인 한 포인트를 가지고 내용 전달을 갖다가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발제의 제목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냐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고, 제 어떤 이런 내용, 이 얘기는 오늘 우리 본부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고, 아, 역시 다르다고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의 어떤 그 굉장히 구체적이고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실무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인의 가맹점들은 전부 다 대부분 대리점 사장님들이 직영으로 오픈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이들 중에는
현재 뭐 다른 종목으로 다른 품목으로 동종 업종에 장사를 하고 있던 분이 또 우리 수셰프를 갖다 오픈하는 경우가 있고 한 번도 매장을 운영해 보지 못한 분들이 이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우리 매장을 오픈하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크게 어려움을 못 느낍니다. 어떤 기계적인 부분에 대한 습득한다든가 이런 것만 빼놓고는 장사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번도 장사를 해보지 못한 분들은 모든 것들이 사실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주방 설비부터 뭐 포스 연결하는 것부터 푸드 사용하는 것부터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대리점 사장님들이 정인의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점 계약과 동시에 그 셰프적인 부분하고 슈퍼바이저적인 교육에 대한 참여를 한다, 그런 거에 대한 참여를 한다면은 이런 분들이 다소 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냐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 단편적으로 셰프하고 슈퍼바이저 교육을 받는다고 실무적으로 이게 능통하게 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매장을 오픈할 때 윤곽은 좀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매장을 직접 운영을 한다 했을 때 완벽하게 도움이 되지는 않고 윤곽을 잡아서 매장 오픈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이런 교육을 갖다가 뭐 오픈할 때 이틀, 3일 와서 셰프 교육 받고 뭐 저기 우리 슈퍼바이저 교육에 대한 그 매뉴얼을 쭉 듣고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일상생활에서 좀 녹여나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리점 계약을 하면은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리점 계약만 했고 이제 그냥 뭐 튀김기 맛있다, 튀김기 좋다, 뭐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교육에 대한 참여도가 떨어지는 분이 계신다면은 딱 계약과 동시에 바로 앞치마 메고 실질적으로 내가 튀길 줄 알고 튀기기를 설치할 줄 알고 그리고 매장을 할 때 상품 분석을 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것을 갖다가 내가 꾸준히 대리점 계약과 동시에 꾸준히 익혀나간다면은 이게 나가서 영업하도 물론이지만은 본인이 진짜 다니다가 좋은 장소가 있다라면은 매장을 갖다가 선택하려 할 때 가볍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이 생깁니다. 저희 씨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 셰프 들어와서 이제 대표님한테 배웠습니다. 저는 대표님한테 튀기는 방법 이런 걸 봤을 때 제일 먼저 그게 튀기는 게 자신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생각이 어디 좋은 데 있으면 매장 하나 차려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쭉 본사에서 계속 출근을 하면서 지켜보면은 이것을 가장 잘하고 이행하는 본부가 있습니다. 이 국본부장님하고 백강화 본부장님이 이것을 가장 잘 이행을 합니다. 예전에 국본부장님이 저희 지금 매장이 거의 뭐 10개, 지금 부천에 상동에 오픈하고 나면은 10개 정도 될 텐데, 이분들은 계약을 하고 나면은 세션과 동시에 물론 이제 참여가 매일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지만은 셰프 교육을 갖다가 철저히 시키고 세션을 통해서 익혀나가고 레시피도 익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행을 하다 보니까 계약과 동시에 와서 실천하고 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가맹점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분들이 가맹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걸 이어서 백강화 본부장님 쪽에서 무조건 특판 대리점이든 대리점 계약이든 하면은 앞치마부터 입힙니다. 앞치마부터 입혀서 레시피 나이가 있거나 젊거나 여자이거나 남자이거나 양복을 입었거나 아니면 뭐 티셔츠를 입었거나 모든 분 가리지 않고 계약과 동시에 모두가 주방 위에 들어가서 튀김을 튀기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사에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매일 시원을 튀기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초대자가 물론 매일 있지만은 그렇게 없어도 이 사람을 갖다가 계약과 동시에 넌 이걸 해야 돼라고 어떤 뭐 기준 아닌 기준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도 어설프게 물론 이제 그중에서도 가까이에 옆에 있다 보니까 하다가 뭐 그 콜크 마개를 갖다 우리가 레버를 안 잠그고 물을 뿌린다든가 물을 넣는다든가 이런 어떤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도 많이 생기긴 하는데 이것이 바로 경험입니다. 이렇게 해서
백강화 본부장님 쪽에서는 모두 튀김을 갖다 못 튀기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70먹은 연세 드신 분 어르신들도 와가지고 모두 튀기면서 내가 튀겼다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본다면은 항상 대표님이 얘기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본부별로도 아니면 대리점별로도 교육이 있어야 된다. 일주일에 한두 번에 대해서는 본부별로 아니면 통반별로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현실적인 걸 갖다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이론적인 것도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우리 아까 국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남의 지금 닭을 갖다가 닭을 프랜차이즈 하고 있는데 닭을 외부에서 샀습니다. 이거는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 안에, 동의서 안에, 계약서 안에 내가 다른 회사 진짜로 사입을 할 경우에는 1회, 2회 경고 주고 나면은 간판을 내려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익히지 않아서 알려주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프로그램을 보면요. 장사하기 전에 유사 업종에서 며칠간 직접 일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한 일주일간, 열흘간 자기가 지원을 하면은 소상공인 프로그램에서 거기 가서 직접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노동을 제공하면서 배우는 어떤 교육 시스템이 있는데 사실 이거하고 유사한 시스템이 지금 하고 있는 매장이 있습니다. 이게 부산의 모라 매장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약속 날짜를, 장소를, 참여 날짜를 정하고 와서 코스도 익히고, 튀겨보고, 서빙도 하고, 레시피도 익히고, 어떤 시스템을 잘 익혀나가고 있는 것이 부산 모라 매장에 있다고 보고요. 우리는 굳이 소상공인의 신청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교육적인 실습을 해보지 않아도 지금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 지정 매장들이 있으니까, 내가 가맹에 대해서 아니면은 가맹을 할 것이다, 아니면 내가 계획은 계약을 했다 할 경우라도 내가 시스템 전체적인 걸 익혀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 매장에, 지정 매장에서 실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앞으로 나중에 교육에 대한 어떤, 범위가 좀 더 크게 되어진다면은, 본사 내에 아니면 본부 내에 매장과 똑같은 소규모의 어떤 시스템을 똑같이 갖다 놓고 교육을 갖다 이틀이나 3월 교육을 받을 때, 가맹 교육을 받을 때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전체적인 이틀을 실제적으로 한번 행해보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꼭 실천해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교육은 지금 우리 현재 정인에 대해서 다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으러 가면 교육비 따로 내면서 몇백만 원 냅니다. 그리고 거기 지방에 있는 사람이 본사에 와서 교육을 받는데 교육 받으려면은 그 숙소 잠자리 구하고 거기서 하루 종일 이틀, 3일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저희들도 교육을 시켜봤지만은 이틀 만에 교육을 다 한다는 거는 너무 힘듭니다. 받는 사람도 힘들고 가르치는 사람도 양질의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것이 하다 보면 좀 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전, 오후 파트 나누고, 심지어는 분식하고, 카츠하고, 도너츠하고,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그 받으러 와서 받는 사람도 굉장히 지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대전 계약과 동시에부터 꾸준히 실행돼 나간다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며칠씩 고생하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과정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현실과 맞게끔 현장감 있는 어떤 얘기를 하느라고 실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세션을 진행하면서 교육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리점도 우리 세션에 좀 이게 지금 포함이 좀 돼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치킨 관련된 교육은 이제 집체 교육을 좀 시켜서도 가능하고 또 전반적인 여러 가지 교육들은 본사 차원에서 또 본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기를 또 한 번 더 계획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찬 하루 되시고요. 자, 음성 한번 풀어주시고 또 하루 또 외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성어 다 한번 풀어주세요. 자, 음성어 다 풀어주시고 예. 음성어 다 풀어주시면 다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정인아 오늘 하루
1200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민!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